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원장 경제입니다. 우리 16강이죠.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마도청이나 수능특강 보면은 계급론, 계층론 하고 그 다음에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능론하고 갈등론 이제 두 개가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최근 한 5개년 평가원의 기출을 쓱 보시면은 계급론, 계층론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안 나오나 봐요. 계급론, 계층론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는 수능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풀지 않도록 할 거고요. 사회불평등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하고 갈등론 두 가지입니다. 상징력 상호작용론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따봉 이모티콘을 하고 있네요. 네. 일단 개념을 먼저 보시면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이론을 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어떻게 이 단어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 사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돼. 사회 불평등. 근데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평등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불평등에 대한 개인적인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너네들의 그냥 뇌피셜. 괜찮아. 불평등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불평등은 나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이유. 자, 사회 불평등은 우리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희소 가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원하지만, 얻고 싶지만, 누구나 얻을 수는 없는 거. 예를 들면 돈 같은 게 있죠. 돈은 누구나 갖고 싶어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돈을 누구나 많이 가질 수 있어? 많이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등 분배가 되는 현상을 사회불평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봐봐. 은택이는 지금 사회불평등 현상을 나쁜 거라고 봤어요. 부정적이라고. 그러면은 차등 분배가 나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은택이는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거거든. 응. 그러면 은택이는 북한 가서 살아야 돼요. 어?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 분배가 나쁜 거라고 하는 순간, 이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불평등은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은 불평등이 나쁜 게 아니면 뭐가 나쁜 거냐? 불공정이 나쁜 거야. 공정하지 않은 상태가 부정적인 개념인 거고, 사회불평등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되는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등 분배, 사회불평등 이런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회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기능론이 있죠. 어, 기능론의 기본 전제는 우리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보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노력에 의해서 차등 분배된다. 노력에 따른 분배. 음. 그래서 우리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직업 간 기능적 중요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음.
직업과 기능적 중요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중요한 직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있고, 은퇴기가 있어요. 음, 내가 있고 은퇴가 있는데, 저는 지금 강의를 하죠. 그러면 은퇴기는 촬영을 합니다. 어, 그럼 봐봐. 내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이거는 지식이 필요한 일이잖아. 그 다음에 또 준비도 해야죠. 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줄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거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촬영을 해야 돼요. 어, 나는 이렇게 준비하는데, 은택이는 그냥 와가지고 삼각대 펼치고, 어? 자, 은택이랑 나랑 지금 일을 바꾼다고 생각해 볼게. 은택이가 앞으로 나와서 사회문화를 강의하고 내가 촬영을 할게. 할 수 있어? 은택이는 못해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방송부 출신이거든요. 어? 저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 사회적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과 촬영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사회적으로 기능적으로 중요한 거야? 강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희소 가치를 분배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저는 지금 네, 네, 시간당 얼마 받는지 얘기해도 되나? 저는 한 시간에 한 4, 5만 원 받고 이래요. 어. 그 은퇴기는 10,000원 받죠? 응. 그럼 지금 희소 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된 거지. 근데 기능적으로 중요한 직업에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일단 기능론의 기본 전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유. 음, 이유가 이제 좀 중요한데, 우리 기능론은 어떤 이론에서 파생된 거죠? 어,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개념에서 파생한 이론입니다. 사회유기체설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유기체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유기체의 그 뭔가 생애 과정이나 그런 주기를 우리 사회도 똑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자, 유기체의 특징이 내가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항상성,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하는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기체는 그냥 그게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유기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각자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그 유기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뭐 나도 유기체잖아. 그러면 나라는 유기체 안에 정말 많은 신체 기관이 있어요. 생명과학 했니? 안 했어요? 어, 그 유기체를, 저를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자, 일단 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손톱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있어요. 응. 손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어. 그러면은 뇌랑 심장은 그 유기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단 말이야. 근데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는, 근데 머리카락 없으면 죽어? 안 죽어요. 그냥 좀 속상한 거지. 손톱 없으면 손톱 없으면 죽어? 손톱 없어도 안 죽어요. 이거는 덜 중요하다는 거야.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각각의 기관들도 중요도에 따라서 뭐가 가장 중요한 기관인지, 뭐 심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심장은 멈추면 죽잖아. 이런 건 이제 중요하고, 손톱이랑 머리카락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을 하지만 촬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잘라도 된다. 누구나 이렇게 대체 가능한 그런 거는 기능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 기능론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은퇴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은퇴기도 있고, 또 이제 누가 있냐면, 현빈이도 있잖아. 어? 그 은퇴기가 현빈이보단 중요하죠. 현빈이는 한 번도 촬영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할 거 아니야. 마이크를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부터, 어떤 각도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현빈이는, 은퇴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기보다는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퇴 같은 경우는 제가 최저시급을 주지만 가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지만 현빈이는 제가 만약에 촬영을 맡길 일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사주지 않습니다. 어, 그냥 돈만 주는. 음, 음. 그래서 이제 요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의 특징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차등 분배 체계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은퇴긴 꿈이 뭐니? 됐어요. 의사라는 직업이랑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다 볼게. 우리 의사나 변호사를 내가 갑자기 하고 싶대. 할 수 있어? 못해요.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의사랑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사랑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많은 노력을 거치고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갖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직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재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이제, 나같이, 좀 지식이 덜한, 그런 사람은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음, 근데 이것도 중요는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현빈이 같은 애들이 이제 칠판 지우는 알바를 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노력과 많은 지식이 필요한 그런 직업은 똑똑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거보다 덜 똑똑한 사람은 그거보단 덜 중요한 일을 하고 그거보다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롤체나 하고 있는 현빈이나 고은이 같은 애들은 이러한 직업도 갖지 못해서 뭐 이런 고은이는 편의점 알바인데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편순이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가지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파생된 개념인데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많은 희소 가치를 분배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직업을 갖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은택이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며. 부자 되고 싶대. 그러면은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좋은 직업을 갖고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면 정보를 알아보는데 시간과 능력과 비용을 또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런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직업, 더 많은 희소 가치를 배움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더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는 직업을 배치를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 기능론에서는 사회적 효율성이 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등 분배가 사회적 효율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기능론은 이 사회 불평등, 그 다음에 차등 분배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당연히 지금 긍정적인 얘기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사회적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차등 분배 체계를 긍정적, 우리 사회 불평등을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에서 한술 더 뜨셔서 얘네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불가피하다는 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건데,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당연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불평등 현상, 차등 분배가 당연하다,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안 나오지?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제 갈등론이 있는데,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직업 간의 기능적 중요도는,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기능적 중요도는 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직업이라는 것도 없고 덜 중요한 직업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야. 뭐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 중요도라는 거는 지배 집단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야,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이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이라는 거는 의사나 변호사 너네가 생각하는 거지. 너네가 그럼 만들어낸 개념이잖아 라고 보는 거야. 그런 거죠. 제가 방금 그 강사라는 직업이 촬영하는 은퇴기보다 중요하다고 한 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렇잖아. 은퇴기가 없으면 이 강의를 내가 아무리 찍어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사실 내가 중요한 만큼 은퇴기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방금 내가 더 중요하다 하고 은퇴기도 제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저는 기득권이잖아요. 저는 은퇴기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적으로 기득권이죠. 이런 기득권이 이런 피지배 계급, 기득권이 아닌 계급을 이제 세뇌시켰다는 거야.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안 그래? 그럼 잘라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은퇴기 입에서 강사가 더 중요해요. 라고 나올 수밖에 없게 그 지배 집단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우리 갈등론은 이 차등 분배가 왜 이루어지냐? 응?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 기준은, 오메메메. 오메. 왜 이래? 엥? 응. 그 기준은, 어, 가정 배경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 배경에 있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기 용이한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희소 가치를 많이 배분받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만 보면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부모를 봤더니 그 사람의 부모가 또 우연히 고소득자, 기득권인 거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많은 희소 가치를 배분받지 못한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의 부모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부모가 잘 살면 애가 자기가 희소 가치를 많이 배분받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획득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줘서 그 지위에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충분한 지원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렇게 뭐 강남 살고, 뭐 이런 현빈이 같은 애들 보면은, 걔 알바 안 하잖아. 알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공부하죠. 근데 이제 저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은 학교 생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일단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럼 대학에 와서 누구는 알바하고, 일하고, 생고생 해가면서, 또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밤새서 공부하고, 누구는 돈이 많아서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그냥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냥 공부한 애들이 밤새서 이렇게 알바하고 일하고 하고 남은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좋은 학점을 받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그 더 많은 공부를 하는 애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갖겠죠. 어? 그렇게 이제 불공정한 이 사회 체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래서 가정 배경에 의해서 이 희소 가치가 분배가 되더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얘네들은 이 차등 분배가 이 갈등과 그다음에 대립의 원인이라고 주장해요. 기득권, 지배 집단이 만들어낸 이 불공정한 차등 분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등 분배 체계 때문에 돈을 덜 받는, 희소 가치를 적게 배분받는 집단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주장해요.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이제 은택이가 맨날 저한테, 저는 이제 수업을 이제 4회에 45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맨날 형은 좋겠네요. 45만 원이나 받아요? 왜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니? 나는 최저시급 받는데 뭐 이거 조금 잘한다고 그거 가지고 사회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면서 45만 원을 받고, 그런 45만 원 받는 학생이 몇 명이야? 현타가 오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저 꼴랑 저거 몇 짝 찌끄리고 45만 원씩이나 받고 문제 몇 문제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받을까? 뭐 이런 거잖아.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네, 마지막으로 얘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 아까 기능론에서는 희소가치의 차등분배, 사회불평등상을 긍정적으로 봤다면 갈등론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럼 갈등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한술 더 뜨셔서 이런 차등분배 현상, 사회불평등 현상을 제거나 극복의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없애야 된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심화 개념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는 거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모두 인정해요. 요걸 이제 사회불평등은 기능론은 긍정적으로 보니까 기능론은 인정하는데 갈등론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등론도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얘도 인정한단 말이야. 얘는 당연히 인정하죠. 응? 근데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차이인 거야. 기능론은 긍정적으로 보고 갈등론은 인정하는데 제거의 대상이라고 보고, 요거가 이제 차이점인 거고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요게 차이점.
둘 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인정합니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로 개념을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8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교사가 하층 자녀가 능력이 있고 그 수준이 동일하다고 할 때 그들의 노력 수준과 계층 이동 가능성 간의 관계가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A, B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X축은 하층 자녀의 노력 수준이고요. Y축은 계층 이동 가능성이거든. 그러면 지금 A를 보시면은 A 집단은 노력을 많이 할수록 이동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주장하는 기능론에 해당하겠죠. 근데 B 집단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동 가능성은 없다는 거야. 그럼 B 집단이 주장은 뭐겠어? 그건 노력으로 인해서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 가정 배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이제 B가 갈등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기능론은 희소 가치가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정의 관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기여한 사람이 희소 가치를 많이 분배받는다라고 주장해요. 자, 2번 A는 희소 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우리 균등 분배는 기능론을 싫어하는 거죠. 기능론은 차등 분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균등할수록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한번 갈등론은 성취 동기와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에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차등 분배를 할수록 성취 동기가 높아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능론이었어요. 4번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와 갈등 정도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건 갈등론이 아니에요. 갈등론은 차등 분배를 많이 할수록 갈등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갈등론이고요. 그 양의 관계로 바꿔주셔야 돼요. 5번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성공 가능성 사이의 정의 관계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갈등론이죠. A는 기능론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8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24번 작년 6평이네요. 한번 봅시다. 임금 노동자들은 많이 일하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이라고 규정되고 부당한 임금 구조. 밑줄 치세요. 부당한 임금 구조.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 밑줄. 제가 2단원에서 설명했었는데 우리 자본가, 그 다음에 자본가가 아닌 집단, 지배층과 피지배 집단, 이렇게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집단,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갈등론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갈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갈등론은 사회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될 현상으로 보죠. 맞고요. 니은 균등 분배가 아니라 차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디귿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이라는 건 대물림이라는 거거든.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 맞죠?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됐다, 사회 전체의 합의다 라고 하는 거는 기능론이었죠.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 따로 안 했는데 우리 2단원 처음에 나왔던 기갈상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25번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거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이런 수행평가형 문제가 나오면 이런 수행평가형 문제가 나오면 행동 방식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질문을 보시고 그거에 맞는 관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질문을 보고, 이 질문은 A를 어떤 이론이라고 봤구나, B는 어떤 이론이라고 봤구나 라는 관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가정. 근데 어떻게 가정하라고? 그냥 가정을 막 하라고? 그게 아니라 질문과 유사하게 가정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유사하게.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자, A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이 질문은 A를 기능론이라고 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없고요. 세 번째, A는 차등 분배가 갖는 순기능을 강조하냐. 그래서 얘도 A를 기능론으로 본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B는 사회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본대요. 불가피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잖아. 이번에는 B가 기능론이네. 그러면은 이제 관점을 찾았고요. 질문과 유사하게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개는 A를 기능론으로 본 거고, 한 개는 B를 기능론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좀 편하게 A가 그럼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이 상태로 채점을 하시면 돼요. 채점을 해보시면은 A는 기능론인데 아니오로 해서 틀렸죠. 이것도 아니오로 해서 틀렸죠. B가 기능론, B가 갈등론인데 B가 기능론 아니오로 해서 맞았죠. 그러면은 2점이려면 얘도 맞아야 되지. 그럼 정답이 다 나왔네요. 정답이 나온 상태에서 을도 채점을 하시면은 얘는 틀렸고요, 얘는 맞았고요, 얘도 맞았네. 그러면은 을이 1점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이 틀렸구나. 그러면 이걸 뒤집으시면 돼요. A가 갈등론이고 B가 기능론인가 이렇게 하고 다시 채점을 해봅시다. A는 갈등론인데 A가 기능론이라는 질문은 아니오라 했으니까 맞았고요. 얘는 모르고 얘도 맞았고요. B는 기능론인데 B가 기능론이라는 거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얘도 틀리는 거고, 나머지 다시 채점. 얘가 맞았고 얘 틀렸고 얘가 틀렸고 얘도 틀려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얘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선지 판단하시면 돼요. 자, 1번. 우리 가는 얘가 틀린 거니까 가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오셔야 돼요.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A는 갈등론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죠. 간과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 틀린 내용이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기억은 예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A는 갈등론은 균등 분배가 아니라 차등 분배가 인재 적재적소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보죠.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기능론은 희소가치 분배 기준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답은 기억 리을 하셔서 2번 하시면 되고요. 2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6번 보시면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는 정당한가? 그 다음에 사회불평등상은 보편적인 현상인가? 라는 두 질문에 대한 A의 응답은 일치하고 B의 응답은 불일치한다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랑 니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이 잠시만요. 기능론과 갈등론이 각각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가 정당하다, 우리 사회불평등상을 정당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OX 이렇게 되고요. 사회불평등상을 보편적이라고 보는 거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둘 다 사회불평등상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둘 다 O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치하는 A가 기능론이 되는 거고 B가 갈등론이 됩니다. 1번.
기능론은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죠. 1번 틀렸고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고 보는 건 기능론입니다. 사회불평등성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 우리 병리적이라는 거는 병이 뭐야? 응? 이거 나 병 걸렸어 할 때 그 병이랑 똑같은 병이에요. 질병할 때 질병할 때 그 병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사회불평등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갈등론이죠. 응. 그런데 A는 기능론이니까 틀렸고요. 4번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 밑줄. 얘는 기능론입니다. 응. 기능론은 A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기억에 대한 A의 응답과 니은에 대한 B의 응답은 모두 예,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작년 수능인데요. 작년 수능은 또 어려운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지금 진수를 좀 먼저 보시면은 A와 달리 B는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대요. 그래서 지금 B가 기능론이라고 했는데, B가 기능론이 맞다고 했는데 그게 틀렸대요. B가 기능론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A가 기능론이 되고 B가 이제 갈등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너무 복잡해.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맞았다. 이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기억에 들어갈 내용에 따라서 기억이 1점인 경우와 기억이 빵점인 경우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억이 1점이야. 그러면은 지금 얘는 A는이잖아. A는 지금 기능론인데, 자, A는 기능론이다 라고 한 게 틀렸대. 그게 맞은 거죠. A는 기능론이 아니다 라고 한 게 맞은 거니까 기억이 1점이 되면은 A는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빵점이 된다면 A는 A는 기능론이다 라고 한 건데 A는 기능론이 아니다 라고 한 건데 그게 틀린 거니까 A는 기능론이 아니라고 한 게 틀린 거잖아. 그러면 A는 기능론인 거지.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A가 기능론이 아니다 라고 한 게 틀린 거면은 A는 기능론인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빵점이면은 A가 기능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A, B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참고로 요건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A는 기능론은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죠. 기억 틀렸고요. 2번 니은 갈등론은 사회불평등성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죠. 니은 맞고요. 디귿 가에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이거 갈등론이잖아. 그치? 그럼 가에 갈등론이 들어가면은 기억은 1점이죠. 지금 빵점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기억이 1점이면은 A의 갈등론, 가에 갈등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보는 거는 기능론이니까 갈등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론을 얘기했죠. 그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하셔서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16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 문제를 반드시 다 풀어보시고, 우리 마더텅에 있는 우리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계급론, 계층론은
요거는 풀지 마세요. 쓸모가 없는 공부입니다. 이거 풀지 마시고 기능론, 갈등론에만 해당하는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17강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